자, 여러분,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투표에 참가해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또 전국에서 와주신 지도지부장님, 최고위원 여러분들, 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렇게 이 투표를 참가하고 또 이렇게 후보를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정말 턱없는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야말로 평균치 필부만큼도 안 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놓고 그들을 선택해 달라고 A 아니면 B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라는 것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대중들은 여기에 다 매몰되어서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자기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연일 터져 나오는 지금 이런 비리나 여러 가지 의혹들은 참으로 이 국민으로서 바라봤을 때 가당키 짝이 없고 평소에 최소한의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의식만 가졌어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두렵다. 그 사람 생각을 모르겠다라는 말이 지배적으로 퍼지고 있고 윤석열은 술 잘 먹는 거 말고는 도대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철학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인생을 살아왔고 한 사람은 적당히 그냥 이 부잣집에 태어나서 적당히 지위를 누리면서 술만 열심히 먹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도덕이고 국민의 고통이고 이런 것들은 도외시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두려운 것은 그 사람들 자체의 자질이 아니라 대선을 없애기 위해서 대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국에서는 국민 손으로 그래도 이 한국의 최고 이 통치권자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최고 모습을 자기 손으로 뽑는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물밑에서 국민의 똥당에 지금 이 똥당을 끌고 가고 있는 선거의 최고 책임자가 이 나라의 정보 관계자를 만나고 있다. 수시로. 또 더 나아가서 똥당의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도 만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이 힘이 빠져서 결국은 내각제 개헌에 완전히 사인할 때까지 지금 길들이고 있는 것이 이준석과 김종인으로 상징되는 지금 저 당을 선대위에서 벌어지는 분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둘이가 2월 달까지 얼마나 더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뭐가 터질지,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더 터져 나올지 가늠할 수조차도 없다. 두 사람이 살아온 행보를 보면 충분히 그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판이 기본적으로 기득권들이 허접한 후보를 일부러 내세워서 그 허접한 후보로 하여금 대통령제를 마무리 짓고 저항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친다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이원 집정부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국회에서 뽑은 그대 국회의원의 대리인이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의존적 위치에서 상징적 역할만 수행하는 그런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는 이 재벌 기득권과 그 다음에 언론 기득권, 이 사회의 온통 기득권들이 이익단체들이 다 이 나라를 좌우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고통을 입게 되는 사람이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중은 정치를 대체로 자신의 삶과 이렇게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민이라면 서민의 삶을 낫게 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대중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런 대중들은 대체로 계급 배반을 해가지고
자신의 삶과 관계 있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대체로 보면 그냥 자기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았어. 또 자기가 생각하는 왜곡된 가치의 영향을 받았어. 그것은 고향일 수도 있고, 그것은 흔히 이념이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나이라고도 세대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냥 레밍이라는 쥐떼처럼 그냥 쭉 줄을 이어서 선택하고 거기에 분노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재명에 분노를 한다. 이재명에 분노하는 것은 맞지만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중의 삶이 나아지겠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눈꽃만큼도 나아지지 않고, 다만 우리가 박근혜를 뽑았을 때 그때 문재인 안 되기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만 했는데, 그 박근혜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지 스스로 손에 들어온 권력을 내리고 깜빵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대중의 선택의 왜곡의 문제를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각성시킬 건가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 이것은 야만이죠. 솔직히 말하면 대중들은 대체로 야만스럽습니다. 대중이 훌륭하고 국민이 힘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대중의 야만을 깨트려야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99%의 대중이 이런 사기극에 놀아나더라도 1%라도 깨어있는 소수가 있어서 이 합의된 사기극을 언젠가는 바로잡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런 사기극이 진행되는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아무도 이것을 폭로하고 싸우지 않고 이대로 우리가 가진 기존의 관념에 의해서 후보를 뽑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득권 사회가 완성되어진다면요, 이 나라는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시조선과 같은 시대를 돌아가기를 국민 스스로가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득권은 1%도 안 되는 기득권은 99%의 대중을 정신을 조정해서 왜곡시켜서 1%를 위한 그런 사회의 노예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별로 미련도 없고 별로 부끄러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 저부터요, 별로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별로 부끄러울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정치적 사기를 당했고 너무 많이 당하기만 했어요. 잃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혁명21 대표자 분들과 또 12,000여 명의 당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만이 그래도 이 썩은 대한민국에서 수치심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 대다수는 수치심이 없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보를 내어서 성패를 떠나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혼란하고 천박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시대에 우리가 있어서 이 시대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회적인 사명감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저도 그렇게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갖춰야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이 이 시대의 정인이자 주인공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혁명 21을 2021년에 만들어서 혁명 21이냐, 아니면 21세기에 혁명을 하겠다고 혁명 21이냐 누가 물어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2021년에 시작을 해서
21세기에 혁명을 끝내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는 이름 그대로 역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